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와 희망의 아이콘 크라운마스터 이승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꽃 구경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진짜 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지금 피고 있죠. 근데 원래는 목련이 먼저 피고 벚꽃이 피어야 되는데 올해는 같이 피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진짜 저희가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한다는 거를 느끼는 게요. 지금 소리 없는 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이 없어지면 저희 지구가 멸망한다. 네, 저희가 진짜 그 자연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야 뭐 1억씩 매달 받아도 네, 우리 아이들이 네, 지구상에 살아남겠죠.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나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만 하면 다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참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이 알을 깨고 나와서 내가 정말 새로운 탄생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분들이 아까 우리 마케팅 플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 1억을 버시는 네, 성공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막 설렜어요. 가슴이 막 뛰거든요. 왜 그럴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나요? 네, 오늘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가슴이 막 설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는데 와서 듣다가 자기 운명이 확 바뀌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 나는 여기에 진정을 생전 처음 왔다. 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어우,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이분 중에 분명히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할 줄 몰랐습니다. 일도 몰랐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네, 옷가게. 저희 옷가게 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 없습니다. 남편하고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맞벌이를 했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저는 자영업, 네, 옷가게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집 한 채 더 사고 땅 사고 그렇게 부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아주 많은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건 아니래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네,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어떻게 갚지?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쯤 제가 벌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벌 일을 찾았습니다.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돈도 없죠. 경험도 없죠. 특별한 기술도 없죠. 이런 사람이 1,000만 원 벌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냥 온 가족이 건강한 것만 해도 그냥 만족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을 때 저에게 애터미의 해모임이 전달된 겁니다. 저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먹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 힘이 난다, 건강에 좋다 이러면 무조건 다 먹어본 거죠. 그런데 어떤 것도 저에게 이거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먹을 때만 좋은데 또 안 먹으면 그대로 원상태. 근데 여러분 제가 해모임을 딱 먹고요.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공 같아요, 제가. 근데 이 해모임을 먹으니까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몸에. 슉슉슉슉.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그때에도 약 20일치에 50만 원짜리 한약까지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모임 너무 싼 거죠, 저한테는. 그런데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제가. 애텀에서 뭔가 다른 게 나올 텐데 뭐가 있지? 그리고 제가 써본 거죠. 화장품도 써보고 치약도 써보고 칫솔도 써보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저는 쓸 때마다 그냥 쓸만한 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감동 그 자체. 이게 말이 돼? 이 가격에?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썼던 제 지인들이 재구매를 하러 오는 거예요. 선크림 사러 오고 비비크림 사러 오고 필링 젤 사러 오고. 제가 그때요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비상식적인데? 지금까지 내가 썼던 제품들은 비싸야 좋았잖아요. 근데 얘는 싼데 좋아요. 그리고 나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 다 좋대요. 그리고 정말 심각했던 건 제가 변한 거예요.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뭘 해야 돼요? 옷을 팔아야죠. 그런데 옷 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자꾸만 뭐라 그럴까요? 해모임. 칫솔 금칫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시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마케팅 플랜 들어보셨지만 그냥 소비자도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모이면 수당을 탑니다.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한 번은 좀 알아봐야겠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게 이 애터미 정보를 알려주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애터미를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알고 계셨네요, 성미사. 근데 여러분, 저는요, 성격이 매우 급해요. 말도 엄청 빨라요. 제가 지금 이 속도로 얘기를 하는 건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신 분이 1박 2일을 가재요. 그런데 어디로? 속리산. 제가 중학교 때 속리산 뉴스타운 딱 한 번 수학여행 갔던 곳입니다. 갔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그날 거기에 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석세스를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네, 번쩍 손 벅죠. 여러분 무조건 4월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 살기 싫다 하시는 분만 가세요. 괜찮아 뭐 이렇게 살다 죽어도 뭐 나는 뭐 이런 분 가실 필요 없습니다. 꿈이 있다. 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꼭 이래요. 5월 달에 갈게요. 바빠요 제가. 6월 달에 갈게요. 뭐 올해 안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은 절대 부자가 못 되십니다. 바로 가셔야 돼요. right now 지금 즉시 바로. 제가 왜냐하면 그날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제 운명이 확 바뀐 겁니다. 마치 제가요 이렇게 전기 자극을 받은 것처럼 감전되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박학일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듣도 보단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아무도 어떤 선생님도 어떤 교수님도 얘기하시지 않았던 진짜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300만 원 버는 것보다 3천만 원 버는 것이 훨씬 쉽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어떻게 쉬워 3천만 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3천만 원 이상 벌잖아요. 여러분 그냥 쉬운 게 아니고요. 300만 원 벌다가 진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300만 원 벌었잖아요. 옷가게 할 때. 근데 여러분 3천만 원 벌 때는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정도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벌 정도로 그렇게 3천만 원 버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안 벌어봐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죠. 근데 마지막에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죠 우리요. 그죠? AI 혹시 AI이신 분? 나는 AI라 절대 안 죽는다. 우리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눈을 감을 때 나는 정말 여한 없이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눈을 못 감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돼볼까. 그런데 제가 빚 갚다 끝나면요 제 인생이 눈 감을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막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은 스폰서님이시지만 그 스폰서님이 저를 성공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도와주시는 것 뿐이죠. 결국 우리는 모두가 창업하는 겁니다. 내 기업의 오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내 기업이고 내 사업이니까. 여러분 제가 옷가게를 잘했을까요?
옷을 잘 팔았으면 여기 안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 옷 대신에 고등어 팔아라. 옷 대신에 치약 팔아라. 옷 대신에 화장품 팔아라. 이런 거 하면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 옷가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겠다.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제가 옷가게를 할 때 대상포진이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이 대상포진이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이 5시쯤 새벽에 너무 아파서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요. 약발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이렇게 막 흐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상하던지 저희 남편이 돌아 누우면서 많이 아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나고요. 그냥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저희 남편이 어떻게 하지? 이러더니 바로 돌아 누워서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이게 안 걸려보면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약을 타러 주사를 맞으러 또 병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영신이 있냐고, 무슨 가게 문을 열었냐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준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가게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늘 일을 하던 사람이.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월세 어떻게 하지? 아마 자영업 해보신 분 같아요. 관리비 어떻게 하지? 시장 어떻게 가지?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 수입, 그런 거였으면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그 옷가게 그냥 하죠. 저에게도 도전이고 모험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300만 원 버는 일이었으면 했을까요? 그냥 옷가게 하죠. 저는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1000만 원. 네. 그런데 이 소득이 노동소득이 아닌, 아까 들으셨죠? 네, 죽을 때까지 나오고 3대까지 상속이 되고, 이거 해야겠다. 진짜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게를 그만뒀어야 되니까요. 왜 그만뒀을까요? 저는 2가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멀티가 안 돼요.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제가 길을 가다가 누가 전화를 하죠. 그러면 걸어가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통화를 다 끝내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니까 제가 2가지를 하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저를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더 꼼꼼히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결정이 딱 난 거죠. 오케이,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집중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연봉 4억 이상을 버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봤습니다.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 박수 치신 분만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봉 4억을 버시기 바랍니다. 아까 칠 걸 그랬죠. 네. 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이 애터미는요,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부터 믿으셔야 돼요. 안 이루어질 건데 뭐하러 시작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네, 애터미가 Y 사업인데요. 이 3가지에 대한 답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스폰서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파트너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족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성공하고 싶은 내가 나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오신다면 여러분 이미 부자세요. 왜일까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애터미가. 첫 번째,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애터미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모두가 애터미를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애터미를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저성장, 그리고 3고라고 하죠. 우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굉장히 지금 큰 위기가 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고용 안 되겠죠. 네, 계속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니까요. 자, 지금 뭐 채용을 축소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은 데다가 오랫동안 일을 했던 장기 근속자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은행과 기업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 엄청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데믹이 되면 좋은 시절이 오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떨까요? 지금 더 힘듭니다. 왜일까요?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료비는 더 올라갑니다. 마진은 줄어드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죠.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게 이 자영업자분들이 그러니까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 네. 그런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제품들을 딱 볼 때 뒤집어 보지 않아도 알았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지금은 뒤집어 봐야 알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중국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쟁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어때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의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가장 심각한 것이 부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상대적인 빈곤율이 4위입니다. 네, 계속 지금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앞에 지금 딱 당면한 과제가 뭘까요? 노후 보장. 네.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전 세계 OECD 국가로 비교하면 3배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40%대를 유지했다가 처음으로 올해 38.9%로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기초연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14년째 1위. 네. 왜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 키우고 겨우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근데 어때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나는 지금 일자리가 없고 노후에 두 부부가 은퇴하고 나서 약 30년간 살려고 하면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10억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빈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레이트 리세션, 대침체의 지금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짐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의 미래라는 책에서 내 생애 최악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근데 이미 지금 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엔딩이 아니에요.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앞으로 더 어렵고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벌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오래 더울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쇼킹한 미래 예측이 나왔죠.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발표한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 보면 우리 이 인류가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개의 계급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에요. 자, 첫 번째가 0.001%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두 번째는 0.002% 플랫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나머지 전부 다 99.997%가 프레카리아트, 무산계급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눠지는 기준이 뭘까요? 플랫폼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또 아니면 플랫폼에서 스타가 되었느냐. 우리 왜 그 유튜버들 중에서 엄청난 조회수 나와서 돈을 막 긁고 있는 사람들 있죠, 유튜버들. 네,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가수, 배우 또는 그 체육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 빼고 뭐 거의 다 우리 다 아닐까요? 근데 결국 플랫폼을 쓰기만 하는 사람들, 아니면 플랫폼에서 노동만 하는 사람들, 앞으로 프레카리아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플랫폼 뭘까요? 가상 공간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연결 시대. 네, 이 바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뭐부터 하세요? 인스타그램 보시고, 시간만 나면 유튜브 보시고, 방 잡을 때 에어비앤비 쓰고, 물어볼 거 있으면 구글을 검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요 99.997%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부가 블랙홀처럼 여기로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3년 동안 엄청난 부를 가져갔어요, 여기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온스타그램, 나이버, 유튜브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죠. 그냥 계속 소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답이 없는데요.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퍼스널 무슨 얘기일까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플랫폼을 만든 것처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다단계지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저기 구석기 시대에 혹시 집에 가면 빗살무늬 토기 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도 다단계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자기 고정관념을 못 깨고 지금도 역사 이래 지금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를수록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거는 소비자예요. 여러분 소비만 계속 해가지고 부자 될 수가 있나요? 내가 써본 정말 좋고 싼 제품을 남에게도 알려주는 거. 바로 이게 연결입니다. 연결하는 사업. 네. 저는 처음에 회장님 강의를 딱 듣고요. 제가 그때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는데 다음에 1년 후에 6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12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저 벌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1년 해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불에 불을 보듯이 정말 뻔한 삶,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희망도 없이. 근데 제가 애터미를 딱 선택하는 순간 어때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제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희망이 막 생겼던 겁니다. 자, 이 애터미는요, 제일 먼저 스펙. 네, 미모일까요? 3개 국어를 해야 될까요? 또는 학벌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재산이 있어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있어야지 성공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애터미에서 딱 한 가지. 이 스펙은요, 진정성. 회장님이 아까도 이 강의하실 때 얘기하셨지만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자격일까요? 나는 이 제품이 정말 좋고 싸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쓰겠다. 근데 이 진심, 제품에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해모임, 칫솔, 금칫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팔라는 거지. 애터미 제품 팔라는 거. 우리 보부상이에요. 여러분 파셔야 돼요. 안 팔기 위해서 파셔야 돼요. 왜일까요? 파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왜 파는 걸까요, 우리는? 그 제품 속에 들어있는 가치와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품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요, 여러분. 내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품이 발라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에서 R&D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상품을 만들었어요. 소비자가 알까요? 몰라요. 그럼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 모델로 보통 뭐 10억, 12억 이렇게 하는 진짜 탑 클래스의 배우들을 써서 광고를 찍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방송사에다가 광고비 내고 계속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엘라스틴. 새로운 정말 샴푸가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세뇌시키면 우리가 어때요? 그냥 이마트 가서 이거구나 하고 사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사오고 나면 대기업에서 전화 오나요? 어머 고객님 저희 걸 사셨네요. 잘 쓰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는 기업 보셨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고 나오면 끝나요. 왜일까요? 파는 목적이 뭘까요? 마진이에요. 많은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게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1대1로 고퀄리티 서비스를 하잖아요. 써봤니? 진짜 좋지. 이게 왜 싼 줄 알아? 이런 거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마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모르는 나의 지인들은 팔러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칫솔 하나 990원짜리도 다 팔아봐야 얼마 남아요? 안 남아요. 10원도. 근데 어때요? 그거 팔아가지고 집 사고 땅 사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애터미를 할 때 본질적인 가치 뭘까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어떤 부자도 받으면서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주면서 부자 돼요. 많이 이 정보와 가치를 주면 줄수록 나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빨리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거절하면 어때요? 막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막 듣지도 않고 벌써 다단계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고요, 여러분. 거절받는 게 오히려 내가 지금 빠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결국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여러분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만 참으시면 여러분 뭘 1억을 받으신다는데 못 참을까요? 네, 결국 우리는요 최고의 스펙이 이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좋아. 내가 가서 말했을 때 모르는 나의 지인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나는 네가 써보면 알 거야. 네, 그때까진 참는다. 이런 마음으로. 네, 크랩바구니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어두면 꼭 나가려고 하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살아보겠다는 거죠. 네, 탈출을 시도하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개들이 어떻게 할까요? 으쌰으쌰 영차 막 도와줄까요? 나가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끌어내립니다. 못 나가게. 그러면 집게로 막 가로막고 막 너만 살려고 막 이러면서.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개가 있는 거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쟤 저러다가 잘못하다가 성공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삐끗하다가 성공하면 어떡하지? 예, 남과 다른 모험을 하고 변화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내가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네. 자, 애텀에서 성공 에너지. 네. 해도 내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열정은요 간절함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간절함, 난 정말 내 꿈을 이루겠다. 난 정말 누리고 살고 싶다. 이 간절함만 있으면 에너지가 계속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딱 애텀을 선택하고 저희 현실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300만 원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게를 그만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은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나머지 마이너스를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표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오늘 두부를 사러 가야 돼. 그리고 마트에 딱 가면 어떻게 할까요? 행동이 두부를 향해서 거침없이 직진. 그죠? 근데 오늘 가보고 살 거 있으면 사야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살 걸 빼먹었어. 중요한 걸 빼먹었어. 그런 경험 많으시죠?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낯선 일이고 서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애텀에서 분명히 이대로 순서대로 하면 성공합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꿈과 목표입니다. 꿈과 목표는 한 몸이에요. 꿈은 있는데 목표가 없다. 욕심입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월 1억을 버는 일인데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 가다 보니까 잘못 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내 방향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정하고 결국 제가 보니까 이 목표를 제대로 정하신 분들은 행동이 나와요. 맨날 말만 하지 않아요. 행동이 따라오고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속리산 석세스 세미나 그때는 1박 2일이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매달마다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옷가게를 하다 위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되게 심했어요. 늘 아시죠? 키 밑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이렇게 마시는 것도 있거든요. 멀미약 중에 그거 마시고 막 사탕 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어때요? 똑같은 말이에요. 회장님이 어떤 말을 할지 다 외웠어요 제가. 근데 여길 또 와야 되나? 근데 이 멀미 너무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무대에 올라와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가 똑같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애터미를 선택하고 이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더니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미나를 다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꿈길인 겁니다. 그러면 나도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제가 딱 마음을 먹었더니요,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멀미가 그쳤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 네. 저희의 멀미에게 주는 박수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내가 간절히 꿈꾸니까 제 몸이 제 꿈을 따라와 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신기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또 이 속리산 석세스를 가다 보면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다 거의 다 와서 오른쪽으로 딱 커브를 틀려고 하면 엄청 많은 분들이 거기 몰려 서 있어요. 그럼 제가 저기 무슨 일이 있나? 여기까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다른 거 궁금할 제가 지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왜요? 저는 1,00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이 제 목표.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결국 저는 1,000만 원을 벌고 이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제가 석세스를 또 가는데 수많은 분들이 또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분들 사이로 진짜 예쁜 연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 낙엽이 지는지 단풍이 드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1,000만 원을 버니까 왜 이렇게 꽃이 예뻐요. 여러분, 해마다 제가 수당이 늘어나면서 꽃은 더 이뻐집니다. 그 꽃들이 마치 저를 위해서 피는 것처럼. 여러분, 꽃들이 웃고 있는 거 느껴보셨어요? 네, 꼭 저만 보고 웃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주신 분이요, 정말 저랑 같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혈액형, 키, 몸무게, 좋아하는 음식, 스타일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간절함. 나는 이렇게 살다 죽기는 싫다. 나는 정말 내 꿈을 이루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요, 아파도 아프지 않아요. 힘들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합니다. 포기 없습니다. 시작했으면 가는 겁니다. 상한선까지. 그래서 그분과 저는 똑같이 애터미에서 4억 이상을 버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터미에서 가장 큰 비전, 집단 성공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만, 처음에 시작한 사람만 돈을 계속 번다. 그게 무슨 비전일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 같이 만나요. 그냥 상한선에서 똑같은 직급과 수당으로 만납니다. 자, 우리가 마라톤을 뛰죠. 그러면 42.195km를 뜁니다. 보통은 어때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1등, 2등, 3등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줍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는요, 그냥 완주만 하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전면 딱 들어오면 어때요? 다 1등이에요. 다 금메달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딱 시작하고 파트너들이 나왔는데, 친구고 뭐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부를까요? 야, 승희야, 언니,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잖아요. 호칭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란 말도 못 하시더라고, 처음에 어색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돈 벌러 온 사업가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팀장을 가면 그때부터 팀장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하겠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판매사를 가도 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근데 팀장님부터 부르죠. 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아, 팀장님을 가야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 들으셨지만 우리 직급이 딱 7개가 있어요. 그런데 팀장부터 마지막 어때요? 직급 임페리얼까지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어땠을까요? 아, 이게 진짜 직급이구나. 팀장을 가봐야 되겠구나. 가보자. 도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어요. 네, 15일 동안의 도전인데 일주일 딱 반하고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혼자 일했잖아요.
혼자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팀워크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파트너들을 챙기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그 다음번에 스폰서 같이 갈 때 제가 팀장을 갔는데요. 재수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록 팀장을 재수하지만 나의 파트너들은 절대 재수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데 저처럼 팀장 재수를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나 혼자의 능력과 나 혼자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된다라는 걸 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끈기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위대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11월 21일 날 작년에 좌우에 올라왔던 매출입니다. 제가 하루에 후원수당 얼마를 받았을까요? 2,000대 2천만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좌에 7만 70만도 아니고 7만 요게 부족해서 제가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하루 40만 원이 띠리리리. 네. 그러면 제가 그때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저 위건강 데일리 케어 먹었겠죠. 속 쓰려서. 잠이 왔을까요? 네, 잠이 안 와서 막 그 꿀잠 락티움 막 먹었겠죠. 2알. 어땠을까요? 저 그날요 굉장히 2다리 편하게 뻗고 네,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까. 저는 이 마케팅 플랜이 어떤 건 줄 아니까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설명 들었지만 자, 소실적인 10%를 후원수당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30만일 때 3만 원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2배를 받아요. 6만 원. 자, 맨 끝에 5천만일 때는요. 500만 원 주는 게 맞죠? 10%니까. 근데 얼마 줘요? 120만 원 밖에 안 줘요. 무슨 뜻일까요? 처음 시작하는 이 초보 사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분들을 배려하고 이분들을 보호해주는 마케팅 플랜입니다. 다 같이 함께 가자고.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2천만 이렇게 맞았을까요? 저도 제일 먼저 30만 겨우 맞은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의 저처럼 많은 분들이 프레시아웃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일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제가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애터미의 정의로운 보상 플랜. 여러분 어떠세요? 정의로우세요? 네. 정의로워서 지금 박수 치시는 거죠? 네, 저도 정의로웠어요. 지금은 조금 정의로워요.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딱 이 시크릿 정말 꿀팁입니다, 여러분. 요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애터미에서요, 이 감사할 수 있을 때 이때 감사하는 건 다 합니다. 아니 감사한데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가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진짜 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미리 감사하면 감사할 게 아닌데 감사를 미리 하면 수당이 많아집니다. 배로 늘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제 친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칫솔에 반한 겁니다. 야, 너네 진짜 칫솔은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아무리 네가 좀 사서 써라 그리고 가르쳐줘도 징하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 이러면서 꼭 갖고 오래요, 저보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PC를 탁 켜고 하이 매치를 딱 눌렀더니 듣도 보도 못한 3900pp가 탁 뜬 겁니다. 누군가 봤던 그 친구예요. 제가 못 갖다 주죠. 소비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자기는 이 칫솔 아니 못 쓰거든요. 드디어 샀더라고요. 얼마나 예뻐요. 제가 막 찾아가서 막 물개박수. 잘했어, 최고야. 그러면서 이거 너만 쓸 거야, 근데? 너 이 칫솔 진짜 좋다며. 자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내, 인천 사는 그 막내가 굉장히 똘똘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회원가입 시키고 제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사면 된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일을 마치고 네, 하이 매출을 딱 눌렀더니 역시 똘똘해요. 그 막내가 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제품이 좋고 싸서죠.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제품이 좋고 안 싸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요. 이렇게 감사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매일 30만 대 30만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어느 날은 제 파트너가 저를 데리고 옷가게 후원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옷가게 가게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왜일까요? 만약에 나에게 그 스폰서님이 애터미 정보를 안 알려줬으면 지금 뭐 할까요? 옷가게 하겠죠. 와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13평짜리 그 옷가게 나와서 보니까 세장 같더라고요. 거기서 살 때는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스폰서가. 그래서 제가 스폰서를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신문 광고 보시고 오셨어요? 종로에 세미나가 있다. 부자 될 사람은 모두 가십시오. 이런 거 보고 오신 건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같이 성공하자고 부자가 되자고 계속 가자고 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귀인이에요. 그분에게 미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떤 분에게 화장품을 전달하면서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쓰시고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나라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가격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 이 화장품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다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소개해주고 여러분 꼭 돈을 버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제품이 워낙 좋고 싸니까 소비자도 소개를 해줘요. 칫솔 써봐, 치약 써봐, 필링젤 진짜 좋아, 선크림 좋아 이렇게요. 건너가서 저는 바다를 건너 캄보디아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Do you know 애터미 이렇게 하면서 회원가입을 시킨 적이 있다 없다? 누구세요? 막 없다고 지금 크게 다 보셨나 봐요 그때 저를. 네, 한 명도 가입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 글로벌이 열린 거예요. 글로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옆에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중국으로 계속 연결이 된 겁니다. 왜일까요? 무한단계인데요. 전 세계로 무한단계예요. 그냥 원마케팅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아이디를 받으면 그걸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2개국 정도에서 매출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자요. 깜깜한 밤에. 근데 이 나라 중에 어느 나라는 일어나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포인트가 뜬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랬더니 결국 150만에 딱딱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150만에 150만이 뜨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볼까요? 감이 안 오시죠? 그토록 제가 바랬던 1000만 원 정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옷가게. 저에게 있던 모든 재산, 열정, 시간, 에너지 남들 다 잘 때 일어나서 새벽 시장 매주 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못 벌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로 지금 제가 이 10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될 수 없는데 제가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더 빠르게 30, 70, 150 온 것보다 더 빠르게 바로 매일매일 240대 240을 맞더라고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세요. 네. 우리는 노동소득 아닙니다. 내가 꼭 몸 바쳐 시간 바쳐 그러면 바로 돈으로 바꾸는 그런 노동소득이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여러분 세미나에 빠지지 않으시는 게 결국 내 시스템 소득, 사실은 자산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attitude is everything.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적응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면 바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왔다가 안 왔다가 비가 오면 집에 있다가 바람 불면 안 오고 이렇게 했다간 절대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길에 나도 결코 빠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다녔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남의 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스폰서를 돈 벌어주기 위해서 파트너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내 사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세가 전부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Y가 뭔지, 내가 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꽃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Y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Y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선택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여러분 너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식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뭐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네. 제가 작년 11월 22일부터 18일 동안 유럽 5개국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가족과 함께 갔었는데요. 스페인과 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한복 입은 사진, 네, 뽀샵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 딸이 생일 때 이제 선물로 찍어준 사진인데요. 왜 가져갔냐면 그 유럽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복이요. 진짜 우리는 맨날 봐서 모르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보여주려고 일부러 부채까지 딱 들고 제가 가져갔는데요. 저쪽 사진은 지금 스페인입니다.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기가 에스프레소 맛집이에요. 여한도 없이 마시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네, ODS를 했고 스페인, 독일에서 또 ODS와 함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애터미를 잘할 수 있는지 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지만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영국인, 독일, 스페인 분들이.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유럽의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요. 애터미가 답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어깨 뿜뿜. 자랑스러운지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할 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쉴 수 있을 때 투어를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을 저희 파트너분들이 제일 부러워해요. 예, 영국 런던의 한복판인데 꼭 저기 가서 저런 포즈로 찍어보겠다고 꼭 이렇게 별르고 계십니다. 네. 드디어 체코의 프라. 여러분 진짜 보시기만 해도 동화 속에 나오는 네, 그림 같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네, 꼭 한번 가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네, 여러분 저의 와인은 딸이었습니다. 최고의 와인은 저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제가 늦게도 낳았지만 형제 자매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죽고 아이가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난까지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늘 이 숙제를 풀지 못했어요. 너는 하필이면 나의 딸로 태어나서. 아무리 찾아도 숙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딱 만나면서 답을 찾은 겁니다. 와우, 그때부터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했고요. 아이가 고3일 때 제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딸, 네가 고3이지만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네가 알아서 시험 보고 원서 쓰고 대학을 가도록 해. 그런데 네가 4학년 딱 졸업할 때 엄마는 성공해 있을 거야. 그래서 너의 미래를 책임질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디어 왜 이렇게 세월이 잘 가는지요, 시간이. 네, 4학년 졸업반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여러분. 그때 제가 연봉 2억 이상을 버는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딸은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런데다가 자기의 딸과 아들도 똑같이 네,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땅벌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벌은 원래 신체 구조학상 사실은 날지를 못한대요. 네,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약하고 작아서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벌은요, 날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난 날 거야. 난 꼭 날아볼 거야. 그리고 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날 수 있을 거야. 내가 끝까지 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노력한 거죠. 네, 계속해서 본인들이 막 비행을 계속해서 정말 지금처럼 쌩쌩쌩 날아다니는 땅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땡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노래로 많이 들었죠. 네, 보통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닭은요. 닭은 원래 독수리처럼 날 수 있대요. 여러분, 독수리같이 날아다니는 닭을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못 날까요? 충분히 날 수 있는 이 신체 구조학적인 아주 우수한 날개를 갖고 있는데도 날 생각이 없어요. 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주는 모이만 먹고 안주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이만 헤쳐 먹으면서 나는 못 날아. 나 같은 닭이 무슨 날 수가 있어. 뭐 저렇게 멋있게 나는 건 독수리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같은 닭의 모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그 꿈을 애터미로 이룰 수 있다고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 온 이 애터미라는 기회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꽉 잡으세요. 절대 놓치지 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면 여러분 균형 잡힌 삶.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공헌하는 삶. 정말 멋지죠. 네, 이런 진짜 멋진 삶을 사는 그런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